먼저 피동을 이해하려면 얘와 반대되는 개념, 능동을 함께 이해하셔야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먼저 능동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능동문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주어가 있잖아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을 나타낸대요. 자, 그렇다면 이 능동의 반대편에 있는 피동은 뭘까요?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능동과 피동에는 의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동을 보실 때 이 피동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앞으로 읽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그래서 지금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은 엄마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아기를 안는 거죠. 자, 그럼 거기 안겨 있는 아기는 어떻겠어요?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아기로 바뀌면 아기는 안기어 있는 것, 안김을 당하는 것으로 문장에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능동과 피동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 문법의 지금 이 자리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능동문을 굳이 왜 피동문으로 바꾸나요?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능동에서 피동으로 간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는 누가 중요해 보여요? 엄마라는 그 사람이 중요해 보이죠? 엄마의 행위. 자, 그런데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미지 그려보세요. 누구에게 더 훨씬 더 초점이 들어가죠? 아기에게 초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 주어 자리를 누굴 쓸 거냐일 때 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 대상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것이 피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요. 우리는 주로 피동을 씁니다. 피동문에 아기를 주어로 썼다는 건 아기가 안겨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문장을 피동으로 바꾸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주어가 정해질 필요가 없거나 혹은 주어가 딱히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서도 피동을 씁니다. 그래서 주어가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없어도 되거나 혹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 쓰거든요. 예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표현 많이 여러분이 쓸 거예요. 날씨가 풀렸다. 이게 왜 피동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소개는 해드릴 텐데, 자, 풀렸다에는 풀다라는 기본형에 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동이 맞습니다. 그럼 날씨가 풀림을 당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 문장을 그럼 누가 날씨를 풀게 했는지 그럼 이제 능동문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날씨를 풀게 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꼭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날씨를 풀게 한 그 주체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없어도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풀렸다라는 표현, 피동을 통해서 굳이 이 날씨를 푼 주체가 누군지 밝힐 필요가 없는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피동문은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이래서 우리 문법에서는 피동이 쓰이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일단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눠서 두 개지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해서 파생을 통해 실현되는 피동입니다. 왜 파생인지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개념을 좀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어디서 파생 배웠어요? 단어를 형성할 때 파생 배웠죠. 어떤 형태소가 들어가면 파생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접사요. 접사가 들어가면 파생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여기도요. 접미사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피동을 파생적 피동이다 이렇게 봐요. 그때 들어가는 접미사는 뭐가 있냐면 이, 히, 리, 기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의 어근에다가 피동 접미사에 해당하는 이, 히, 리, 기 네 개 접미사죠. 자, 이 네 개 접미사가 붙어서 피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꽃이 꺽이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밀리다. 시간에 쫓기다. 모두 무언가에 당하는 느낌으로 문장이 만들어졌죠. 무엇을 넣었기 때문에요? 기본형 사이에 이희리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희리기를 접미사, 중요한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접미사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장형으로 되어 있는 접미사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뭐뭐 되다, 뭐뭐 받다, 뭐뭐 당하다. 주로 이 뭐뭐 자리에 오는 애들이 다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되다, 받다, 당하다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접미사로 실현된 파생적 피동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시문도 한번 볼게요. 섬과 육지 사이에 다리가 건설되다. 친구들에게 사랑받다. 그에게 거절당하다. 어떤 행동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명사 뒤에 붙여서 쓰는 얘네들도 접미사로 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사적으로 만들어지는 피동문도 있어요. 선생님, 통사적은 뭔데요? 자, 통사라는 건요,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사적의 피동면은 분명히 약간 문장 느낌의 피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형태를 갖고 있는 피동문 한번 볼게요. 능동사 어간에다가 뒤에 어지다, 아지다, 뭐뭐 어지다, 뭐뭐 아지다라는 네, 어때요? 그래도 기본형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 약간 문장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어간에다가 어지다, 아지다를 붙여서 약간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피동, 이것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지다와 아지다는 뭐가 아닙니까? 접미사가 아닙니다. 그냥 통사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통사적 표현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재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뭐뭐하게 되다, 게 되다. 이거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미사 되다와 구분하셔야 돼요. 뭐뭐하게 되다라는 문장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 끗 차이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접미사로서의 되다는 명사 뒤에 붙는 거고 얘는요 어간. 그래서 뭐뭐하게 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바로 통사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